자중질환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권성동 사퇴, 김용태는 입장 유보, 혼돈의 국민의힘이다. 라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 첫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로 전해졌는데 지금 아직 혹시 그거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까? 다양한 의견들 좀 주셨습니다. 계속 좀 듣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셨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 책임이 있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엔 사의 표명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의 표명한 적 없습니다. 라고 또 명확하게 딱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근데 어제 이 추가적으로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다른 비대위원들은 또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현재 지금 비대위원들이죠. 이미자, 최형두, 최보윤 비대위원은 모두 사의를 표했고요.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당연직으로 이 비대위에 들어가 있는 비대위원인데 이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나도 비대위 사퇴합니다. 사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윤영걸 대표님. 네. 대체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러나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는 했지만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친윤이 또 하겠네. 내가 그만두면은 또 친윤이 또 득세하겠네. 그런 식의 당 대표 선출이나 또 입김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데 그만둘 때 싹 같이 그만둬야지. 뭐 이렇게 꼬리가 길어요. 그냥 싹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은 화전민들처럼 해야 돼요. 한번 농사지으면 싹 불태우고 자리 옮겨서 다시 농사 짓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불태워야 돼요. 근데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도배 좀 하고 집에 방바닥 구들장 좀 바꾸고 벽지 좀 바꾸려는 모습만 지금 보이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 대표 자기 선출 놓고 지금 저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당 대표 선출은 또 뭐겠어요? 내년 6월 3일 날 또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졌으면은 처절한 성찰. 예? 요새 영화 왜 승부에 나오는 거 보면 조은현 기사가 제자한테도 지는데 그걸 극복하는데 가장 큰 배경이 뭐예요? 복귀예요, 복귀. 왜 졌는가를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바둑 복귀를 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복귀는 없고 지금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 싹 좀 그만두고 새로운 인물 좀 발탁을 좀 해라. 한동훈도 제가 보기엔 안 되고 김문수 이런 분들도 선거 패배에 다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도 좀 싹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당이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윤 대표님 마음에 드는 국민의힘 인사는 단 한 명도 없구나. 싹 다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좀 화전민 같은 그런 정책을 좀 써야 된다. 다 불태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도배한다고 깔짝깔짝 구들장 좀 만지고 이러고 있다. 마음에 안 드네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나온 또 보도에 따르면 최천일 교수님, 권성동 원내대표랑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찾아갔다. 우리 다 같이 그만두자라는 얘기로 찾아갔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걸 또 거절했다라니 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마지막 이제 이번 달 30일까지가 임기인데 이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내가 물러나면은 이 친윤이
계속 잡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유 대표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권성동 두 이제 지도부였죠. 네. 이분들이 찾아가서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나가라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당권 여전히 친윤이 주도권 행사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친윤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이번 대선 기간 중에서도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당직자로서 유일하게 거의 그 대선 때 국민대 민심에 그래도 가까이 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김용태예요. 근데 김용태가 물러나라는 얘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으면은 자신들이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할지 또 다른 비대위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마 그래서 물러나라고 그랬을 것 같고 만약 사실이라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래 임기가 이제 6월 말까지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책임이 다 있는 거니까 원래 대선 패배하면 지도가 물러나야 돼요. 그건 기본 문법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물러나기에는 지금 워낙 이 친윤의 입김이 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직은 자리에 있으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번 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대선 때도 제가 비판을 뭐 너무나 많이 해서 또 중원봉이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김문수 후보의 얘기가 더 이해가 안 가요. 이 한 얘기가 당이 계엄을 한 대통령을 뽑았다. 그 이제 알았나요? 대선 때 몰랐습니까? 근데 왜 그때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 뜻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뒷북 반성도 이런 뒷북 반성이 어디 있어요? 계엄령과 탄핵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전혀 와닿지 않는 반성과 사과였고 후보 스스로가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이것도 전 당권과 관련이 있는 발언 아니겠는가. 그리고 민주주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내 민주주의 얘기를 했던데 그 당내 민주주의 얘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무리한 그 후보 교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뭐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지금 이제 욕심이 없다 당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대권 할 때 뭐 대권에 욕심 있다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 그런 거 볼 때 그 친윤 그분들이 가서 얘기하거나 이 지금 김문수 전 후보의 발언 이런 걸 볼 때 여전히 친윤이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사실 이 국민의힘 말이죠. 고쳐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어요. 거의 해체에 가까운 정도의 그 뭔가 개혁 쇄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고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서 기득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이 경북, 대구, 그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강원도 이겼잖아요. 그다음에 김문수가 41%나 얻었기 때문에 봐라 우리가 잘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 바뀌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걸 보니까 글쎄 제대로 좀 수습하겠어. 나는 좀 회의적인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하는 목소리도 이것도 다 좀 앞뒤가 좀 안 맞고 좀 뒷북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죠. 권성동 사퇴, 김용태도 퇴진, 할 일이 남았다. 수습은커녕 현재 저희 이번 키워드죠. 자중질환 중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 현재 자중질환 중이다라는 건데 어제 있었던 의총에서 친윤 그리고 친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중도와 보수가 화합하고 쇄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한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당 수습이 먼저라는 친윤계, 빨리 전대 열자는 친한계.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떤 게 먼저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말이 다 자기네 편만 얘기하기 때문에 네. 어느 쪽 편을 들고 싶지 않아요. 예, 전대 먼저 하면은 지금 대선 패배한 지 며칠 안 돼서 싸움 또 개파 싸움해서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또 이대로 또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107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문 잠그고 네. 결론 날 때까지 난상 토론을 해야 돼요. 밤샘 토론도 하고. 그래서 천막 당사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천막 당사 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저 한강변으로 가든지 아니면 인조가 비난했던 저 남한산성 꼭대기에 올라가든지 어떻게 당사로 옮기는 것부터 해서 처절한 밤샘 토론을 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야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저는 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국민들이 표심이 절묘하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줬지만 이준석하고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은 조금 더 많은 걸로 나왔잖아요. 보수가.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 거예요. 희망은 있지만은 이번 또 투표대로 그대로 국회의원 선거를 또 도입하면은 국민의힘이 100석도 안 된답니다. 99석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 건 확실히 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세요. 특검법 3개가 통과됐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앞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란 외환화로 하면은 그 비상계엄 때 어떤 행동했느냐까지 그 검사들 120명 검찰청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국민의힘은 저렇게 한가하게 당대표 내일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이런 생각 되겠습니까? 황골 탈퇴해야죠. 황골 탈퇴. 뼈를 바꾸고 탈퇴, 태를 꺼내는 거. 예? 새술은 새부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존에 했던 사람끼리 저렇게 땅 따먹게 싸운다니까 국민이 볼 때는 답답하죠. 네. 대선 패배한 후보는 또 훌라후프하고 또 턱걸이하고 너무 좀 한가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많은 말들을 지금 정말 쏟아내셨어요. 아까 뭐 바둑에 복귀가 필요하다. 화전민처럼 다 이 허물고 재건축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황골 탈퇴해야 된다. 많은 말씀들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정말 이 뭐 어디가 좀 잘했다, 뭐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다 잘못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결국 지금 당권 갖고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당권 얘기가 나오는 지금 당대표에 이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다음 기사 보시죠. 김문수 자리 다툴 때냐 말했지만 당대표 출마설 모락모락이다 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이번 해단식 때 이렇게 얘기했죠.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당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돼?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해단식이라기보다는 구국의 축정식이다 이것은. 저는 뭐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 나는 당대표 아무 욕심이 없어요. 지금 뭐 당대표 얘기하는데 지금 쓰레기 더미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모락모락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예전에 대선 출마설 얘기가 살살 흘러나올 때 그때 노동부 장관이었었죠. 그때 기자들이 사실 김문수 후보 볼 때마다 물어봤었습니다. 나오시나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고 오시죠. 근데 혹시 뭐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하시거나 그러실까요? 전혀 뭐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뭐 단정할 수 없지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출마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최창길 교수님, 김문수 후보 지금 진짜 당대표의 생각이 진짜 없는 게 맞는 거냐,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99% 당대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99%까지 보십니까? 100%까지는 잘 얘기 안 하겠는데 네. 사실상 100% 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해당식이 아니라 구국의 추정식이다. 만약에 당대표나 당권에 관심이 없어 이런 일은 못 하겠어요. 사실 이번 선거는 뭐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그 정당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란 심판의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고 거기에 가장 책임 있는 게 후보인 본인이에요. 전혀 개혁적이고 이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인식을 갖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와서 또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당권에 욕심이 있을 거다. 그리고 대선 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뢰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당권이 욕심이 있다고 그러지 없다고 그러지 거기서 지금 저는 이제 후보로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제가 당권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하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여러 가지 이 발언의 내용 이런 걸 볼 때는 당권에 도전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게 친윤과 일정 부분 이해가 맞을 거예요. 친윤의 생각은 한동훈 배제. 한동훈 배제는 김문수도 맞을 것이고. 그래서 김문수와 친윤은 완전히 같은 세로는 아닙니다만 같이 한 별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 대선 때 그걸 봤잖아요.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당은 더 망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 패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아직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가 나올 확률은 99%다.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결국 친윤의 후보로 나올 거고 한동훈의 대항마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결국 나올 거다라고 99%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김문수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왔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뭐 여러 가지 당내의 그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은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상태로는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원들,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이느냐에 따라 좀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듣기에 따라선 뜻을 모아주세요라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당 대표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올 확률이 99%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한 80%는 된다. 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 표현도 봐요. 쓰레기 더미로 가라는 뜻이다. 날 당 대표한다는 거는. 그리고 나를 궁지에 모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데 왜 떠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자꾸 나보고 나가라는데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뭐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여론 조성을 기다린다. 또 2017년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패배하고 바로 당권 접수해서 또 지방선거까지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리고 또 지난번에 그 당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결정할 때도 단일화 약속을 세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세로 몰아서 사실은 당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근데 되자마자 한덕수 후보랑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때 아마 협의해서 감동적인 이벤트를 벌였으면은 김문수 후보가 저는 대통령 됐다고 봐요. 그때 한덕수 후보한테 비해서 절대 불리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자기 텃밭인데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있었는데 오히려 도망가는 피칭, 침대 축구 하다 보니까 신선감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 도전할 수도 있죠. 한데 지금 연세가 74시거든요. 요 다음 대통령 하려면 80 넘으셔야지 이제 또 되는데 너무 좀 국민들이 바라는 젊은 국민의힘, 젊은 보수, 미래 보수, 개혁 보수 이 이미지랑 맞는가? 지난 대선 때도 윤 대통령이나 정광훈 목사하고 차별화를 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가긴 나가는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자꾸 그러면은 쇠락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나는 99%까지는 아닌데 한 8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다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당대표로 김문수 후보 말고 이 사람 얘기도 살살 거론이 됩니다. 누구냐? 기사 보실까요? 홍준표 국힘 겨냥 보수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다라고 직격을 했다라는 거죠. 홍준표 전 시장 대선 전 그리고 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글을 올렸죠. 같이 볼까요? 홍준표의 나라를 꿈꾸고 충분한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도 정치검사 출신 내놈의 합작으로 또 한 번의 사기 경선이 이루어졌다. 라면서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들었다.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레맹 집단이다.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군요. 네, 이익 집단에 좀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앞장 같이 볼까요? 정치검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검사, 정치검사 출신 4명의 합작으로 또다시 사기 경선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검사는 누구인 거냐라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글쎄 뭐 4명을 뭐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뭐 전 대표 비대위원장 그분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2명은 저는 윤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눈 거 아닌가. 전 나름대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이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당내 경선은 오히려 뭐 협잡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제대로 된 경선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건데 저런 표현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지 자기가 이기면은 정이고 지면은 사기 경선이고 이런 표현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가장 중진이고 원로고 당 대표까지 하시고 도지사, 국회의원도 많이 하신 분이 저렇게 자기 있던 조직에 저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우물에 침 뱉는 거 제가 보기에는 뭐 당권 도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갖고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은퇴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은퇴의 길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홍준표 전 시장은 자기 우물에 침을 뱉었는데 뭐 돌아오겠느냐, 자의반 타의반 돌아올 수가 없을 거고 그냥 은퇴로 끝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창일 교수님. 아까 김문수 후보는 99% 나온다고 하셨죠. 홍준표 전 시장이 당대표에 나올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한 뭐 50% 정도? 50대 50이네요. 나오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나올 명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은퇴 선언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은퇴 선언 하더라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당대표로 나와야죠. 시간이 좀 얼마 됐다고 또 당대표로 나오냐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무슨 얘기를 해왔는데 명분이 별로 떨어져요. 전 저 말에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 말 자체는 거의 제 생각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 홍준표 전 이제 대표의 그 의도가 중요한 거죠. 말의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만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왜 이 시기에 저 말을 하는 것인가? 누가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볼 때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억울하고 분하긴 되게 분한 것 같아요. 그럼 네 놈이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네 명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내쳐졌다. 내가 완전히 그래도 이 보수를 살렸는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될 때도 말이죠. 근데 지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당에 대한 애정과 정말 보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충정이 묻어나온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 후보에서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배어나는 것 같아서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보수 유권자들이 그렇게 납득될까? 그건 좀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당대표에 나올 확률은 50대 50, 한 절반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홍 전 시장 이제 6월 중반, 이번 달 중반이면은 하와이에서 돌아온다고 하죠. 돌아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이네요.